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께서 뽑아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이걸로 뽑아주셨는데요. 오그라든 심리, 한쪽에선 머니 게임입니다. 쪼그라들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심리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쉽지 않은 대응 국면이고요. 이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체크해 주실 거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전부로 좀 엇갈렸는데 지수들은 눈에 확 띄는 게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른 지수랑 다르게 움직입니다. 1.9%, 2%나 움직였는데요. AMD가 4% 넘게 올랐고, 뭐 지금 대장주는 AMD,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인데요.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도 이 주식들 많이 사셨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11월 달에도 많이 사셨고, 네. 수익 많이 나셨으면 뭐 참 축하드리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올랐고, 반도체 그 계측기 업체인 KLA가 2% 올랐고요. 우리 제일 관심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세 종목 빼고 다 올랐어요. 근데 세 종목도 크게 빠진 종목은 없고요.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 좀 힘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다니. 네, 맞습니다. 속상해요. 예. 대형 기술주들은 그 반면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강보합, 약보합 요 안에서 좀 움직였고요. 요새 이 종목 좀 보게 됐죠. 메타버스 때문에 로블록스 다시 3%가 올랐고요. 트립닷컴도 2%. 월트 디즈니 얘기는 뭐 아까 워낙 거의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얘 때문에 다우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빠진 종목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기분이 나빠요. 지금 95달러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81달러대. 그리고 채권 시장은 향군의 날이라서 수장을 했는데 그 달러 인덱스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제가 94달러대 정도가 위에 고점이고 뚫고 올라가면 좀 불안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95달러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 주식으로 보면은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1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한데 뭐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 배경으로는 뭐 테이퍼링 그리고 뭐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 인상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불안한 요인인데 뭐 환율 예측이 사실은 뭐 주식시장 예측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신호가 나왔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환율을 계속 보기는 해야 되겠고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미 국내 이제 환율 상황도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에 답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오늘 뭐 수급 갖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어제 셌던 종목들하고 좀 그중에서 대장주 하나 좀 꼽아볼게요. 우선 예. 어제 코스피는 두 종목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하고 크래프톤. 너무너무 셌죠. NC소프트는 결국 그 큰 덩치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두 종목 정도가 굉장히 셌고 그 이외에 이제 이틀 연속 쌍끌이 나왔던 종목들이 LG노텍, 카카오뱅크, HMM 이런 종목들이고요. 크래프톤은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오전에 볼 때 크래프톤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게임주들이 너무 올라가니까 야 NC가 이제는 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NFT 사업 진출한다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뻥 올라가는데 이러면 크래프톤이 싸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어가니까 10%가 올라가니까 이게 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머니게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여전히 게임주 열심입니다. 조이시티가 이틀 연속 쌍끌이, 그리고 첨보, 심택, 다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추세적으로 일단 좀 매수세로 돌긴 했는데 연속해서 계속 세게 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하고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별 매매, 수급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기관은 큰 매매는 없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빨간선 외국인인데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는 핵심 키워드는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이론상 흑연이 대부분 응급제를 만드는 재료인데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충전이나 방전됐을 때 이제 부피가 커지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낮은 전도 이런 게 문제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주전자재료에서 잘 해결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M&A 얘기가 종종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 종목 탐난다 아니에요. 왜 M&A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음극재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극재 관련해서는 내년 2022년도 다시 한번 점프업. 그 계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점프업을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실리콘 음극재 비중 그 매출이 130억 원, 올해는 250억 원, 내년은 500억까지 좀 기대가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그 실리콘 음극재 중에서는 점유율은 10% 정도 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1000톤 정도인데 2025년까지 10,000톤까지 10배로 확대하는 그 전략. 뭐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성장주, 장기 성장의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기판 쪽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심택 뭐 이런 종목들. 대주전자재료도 여기에 또 속하는 종목인데 수급도 강했다 이런 네. 부분.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우선 시장이 이거 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 시장에 지금 내가 참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질 정도로 예. 너무 좀 그 열악하고 심리가 너무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그 얘기처럼 쪼그라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지수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승 종목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되는 현상이 다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그거 봤을 때는 이거 바닥권 신호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너무 심리가 위축이 돼 있고 이제 돈이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가서 뭐 해외 주식으로 갔다, 비트코인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그 해외 주식 거래대금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거래대금은 확 줄어들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옮겨간 게 아니고 해외 주식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외 주식만 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결국 그 심리가 문제다 이런 게 좀 그 현재 시장 현상이고,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은 대출 규제하고 지금 금리 올라간다 그러고 요새 금리가 너무 심각하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인데 결국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머니 게임입니다. 특히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수요일 날 짚어드리는 핵심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쪽이 있는데요. 그저께도 그랬고 수요일도 어저께도 그랬고 이쪽이 결국은 계속 강해요. 예를 들어서 NFT 관련해서 그 NC소프트가 상한가 기록했고 뭐 그 게임빌 여전히 강하고 메타버스 또 그 DDR5 2차 전지 제가 다 얘기했던 섹터들인데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은 올라가면은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급등을 해버려요. 단기간에 장중에 그냥 확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 섹터를 잘 짚어서 잘 짚어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종목들 매매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전략을 그 전에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대체로 한번 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후발주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처음에 그 LNF 움직이고 에코프로비엠 움직이니까 제가 첨보가 싸 보이더라. 근데 첨보가 확 올라가니까 그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럼 이제 동아기업 싸 보이더라 그랬더니 동아기업이 어제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도 공통점은 실적이 되는 종목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그 앞으로 미래 성장성 이런 거는 좀 빼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장주를 일단 좀 꼽아보면은 대장주를 보면서 후발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DDR5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심택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NFT 대장주는 위메이드하고 게임비를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위지익 스튜디오. 메타버스는 제가 네 종목 항상 얘기를 하는데 위지익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그 덱스터, 맥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키 맞추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장주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말이 쉽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매매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ETF죠. ETF는 어떻게 보면은 섹터 내에서 내가 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ETF들을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해서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난달 13일 날 나온 그 4종의 메타버스 이렇게 좀 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중요한 대안이 되는데 얘들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빠지지도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주의점이냐면은 이 ETF가 이름하고 편입된 종목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ETF를 투자하려면은 이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개 한 10종목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소,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 해당 ETF를 찝으면 볼 수가 있고 더 쉽게는 증권사 HTS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이 종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종목들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 ETF가 아마 지금 접근 가능한 ETF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예. 자, 머니게임에 대응하기가 녹록치는 않은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동안 이제 위메이드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제 투자자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빼고 같은 NFT로 엮여 있는 다른 종목에 쏠리다 보니 또 어제 NC소프트 같은 게 급등하는 기업을 토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로 묶여 있는 쪽에 온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추적하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인가요? 저희 그 대덕전자를 내놨는데 심택 올라간 거 보니까 이 실적도 대덕전자 좋은데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성장성 갖고는 지금 접근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